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동영상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 그리고 신규 채널인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국민 여러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목숨을 건 투쟁에 호응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떨쳐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전국을 통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우선 서울에서도 크게 모임이 있었지만은 전라남도 광주에서 그야말로 구름 같은 인파가 모여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전라도 광주 시민들의 여러와 같은 함성이 전국 곳곳에 메아리쳤습니다.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과거 일제시대죠. 1929년도인가요? 광주 학생 의거가 일어난 이래 아마 최대의 애국 우리 우파 시민들뿐만 아니라 보통의 중도라고 했던 사람들까지도 몰려 나와서 참여했던 모임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또 앞에 나와 있는 연사분들께서 얘기를 하실 때마다 호응하는 목소리에는 바로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우렁차게 들려왔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고 대단히 의미심장한 모임이었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라운드 C 김성원 씨나 또 우리 전한길 선생님의 정말 그 열정에 찬 뜨거운 목소리가 광주 시민과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대한민국 시민들 가슴속에 아마 이 진동을 일으켰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한 광주에서의 모임이 있었을 때 바로 저는 토요일 날 우리 대학교 후배인 서울대 트루스 포럼 회장하고 있는 김은구 박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용인즉슨 내일 오후 5시부터, 즉 어제죠, 그러니까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집회를 하는데 선배님께서 연사로 좀 나와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제가 매우 애끼고 사랑하는 후배의 청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거부할 수가 없죠, 그런 청을. 그래서 저도 토요일 날 오후에 한 40여 분 좀 일찍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거기서는 윤석열을 탄핵시켜라, 김건희를 끄집어내라 이러면서 또 현수막도 만들고 그러고 와서 몇 개 되지도 않는 피켓, 그리고 또 이제 뭐 조그마한 그 메가폰 들고 떠드는 그런 아이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시에 되면 우리 서울대 트루스 포럼 학생들이 이미 예약을 한 그 시간에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종북 좌익애들이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고 계속 방해를 하고 해서 그러나 이제 우리 김은구 박사가 워낙에 이제 점잖은 사람이니까 질서정연하게 자리를 나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도 그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 그 말을 들을 리가 없죠. 제가 한 30분 가까이 그렇게 대치한 상황에서 김 박사에게 메가폰 좀 나한테 좀 마이크 좀 다오. 그랬더니 그때 이제 김은구의 그 시간의 판단은 선배님한테 드리면 안 된다는 판단을 했는 것 같은데, 아까 저랑 같이 이제 일요일 날 통화를 하면서는 선배님께 마이크를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판단이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뭐 용서할 일입니까? 후배한테 애썼어, 고생했고 다음번에 필요하게 되면은 다시 불러주시게, 그럼 내가 다시 한번 또 방문을 해서 우리 후배들하고 좋은 시간을 가져보겠노라고 그렇게 말을 끊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자, 근데 오늘 제가 이와 같은 이제 유튜브를 찍는 이유는요, 제가 서울대학교 현장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고 봤더니 여기저기서 만나셨던 분들이 있었어요. 만나봤더니 또 어떤 분은 73학번 공대, 또 어떤 분들은 72학번 또 뭐 자연대, 어떤 분들은 또 62학번 물리대, 어떤 분들은 또 60학번 법대, 이런 식으로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선배님들도 많이 오셨어요. 그 가운데는 이재춘 선배님처럼 외교 업무를 갖다가 30여 년간 하셨던 전 주 러시아 대사도 있었고, 또 위대한 제 선배되는 공작관들도 오셨고, 참 그 기라성 같은 서울대가 배출한
그런 걸출한 인물들이 많이들 오셔서 후배들과 시민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주제는 그거였습니다. 탄핵은 무효고 탄핵은 반대하고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셔야 된다는 이 메시지를 서울대학교 심장부가 된 도서관 및 아크로폴리스에서 국민께 전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 동문들과 선배님들은 우리 후배들의 그런 모임이 있고 와 주십시오라는 요청에 단 한 사람도 거부하지 않고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북 쓰레기들이 종중 이 악마의 후손들이 거기서 난동을 부리고 정말 살다 그렇게 싸가지 없는 버릇없는 놈들은 내 처음 봤어요. 보니까 어떤 놈은 서울공대 7호학번이라고 나와서 떠드는데 그게 서울공대 7호학번이 그런 말 할 일 없겠다마는 와가지고 그 현수막 들고 구질구질한 행색도 남루하게 서 있는 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이것들이 일당받고 온 그런 쓰레기들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양진영이 접촉이 심해질 것 같으니까 경찰을 불렀어요. 근데 경찰이 와서 하는 일이라고는 이 종북 쓰레기들을 몰아내서 쫓아내는 게 아니라 우리 순수한 서울대 트루스 포럼과 모이신 자유시민들과 사이에 경찰들이 줄을 서고 숨으로써 서로 직접적으로 부딪히지 않게 하는 게 고작 다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들도 보면은 옛날 같으면 제가 안기부 다닐 시절만 해도 이런 건 꿈도 꿀 수가 없죠. 그냥 잡아다가 닭장차에다 집어넣었을 텐데 요즘 그게 안 통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민노총한테 얻어맞아도 상관없는데 이따가 서부지법 현장에서 좀 밀려서 들어간 사람들까지도 다 범죄인 취급하면서 다 구속시켜버리는 그야말로 종북 종중 쓰레기 좌경화된 대한민국이 되고 말았어요. 자, 어제 저는 그 현장에서 대한민국의 분단된 상황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읽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연대 우리 젊은이들도 와서 3시간 넘게 현장 상황을 갖다 계속 취재를 했고 간간히 저도 참여를 하면서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드렸지만 정말로 국민들께 그런 생방송에 나갈 때도 참담하고 속상한 마음은 이루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다가 내 조국 대한민국이 이 꼬라지가 되어버렸는가. 어쩌다 이런 식으로 분단이 되어서 남북으로 분단된 것도 서러운데 이 종북 쓰레기들, 종죽 간첩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라가 난도질을 당하고 엉망이 되어서 이런 식의 정말 케이오스, 혼란의 상황이 되고 말았는가. 아마 어제 같은 상황에서도 고시 공부한 애들이 있었을 거예요. 걔네들한테는 방해가 됐겠죠. 제가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 그 고시 보는 애들은요. 나라의 일 관심 없어요. 내가 고시에 합격하고 빨리 돈을 많이 받는 공직자가 되어서 평생 호강하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애들이에요. 자, 예를 들면 누가 있을까? 한동훈이가 그런 부류고 최상목이가 그런 부류고 조규홍이가 그런 부류고 박민수가 그런 부류들이죠.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고시를 보고 나서 그 고시에 그 메인스트림에 있지 않고 정권에 빌붙어서 옮겨다니는 그런 인간들도 많았죠. 그러나 그 사람들을 탓할 수는 없어요. 왜? 자기의 인생의 가치가 출세야. 입신양명이야. 나라가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없어. 나만 고위관직에 올라가서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내 새끼들만 잘 살면 잘 살면 되고 이런 거에 다. 그런 인간들이 어디 제일 많다? 서울대학교에 제일 많고 서울대, 법대, 상대, 과거로 지금 물리대 이런 데에 그런 족속들이 제일 많죠. 그래서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요모양 요꼴로 좀 현재 되어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들 중에 가장 능력 없는 자들이 누굽니까? 교육부 장관 이주호, 가족부 장관이었던 김현숙,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은 조규홍, 그리고 법무장관했던 한동훈, 그 다음에 또 뭐 사회 무슨 수석했던 안상훈 이런 애들 전부 다 서울대학교 출신이고 고시 출신이거나 아니면 뭐 스웨덴 유학 갔다 오거나 이런 애들이 과연 그런 자들이 과연 국가 국민을 위해서 충성스러운 종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한동훈이 보고도 제가 혀를 끌끌 찼지만 이미 한동훈이 걔는 사회의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삼민주의자니까 조심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는 얘기를 벌써 제가 1년 전부터 했어요.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난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보고 한동훈이 욕한다고 막 뭐라 그러더라고. 그러나 그런 분들은 한동훈이의 뒤통수까지는 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왜? 아는 것만 보이고 아는 것만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동훈이라는 아이가 이미 나올 때부터 알아봤어요. 검사 때부터도. 응? 지금 금융감독원장은 이복현보다 대학교 학번이 1년 늦습니다. 한동훈이가. 그런데도 이복현이가 그 CPA 공인중개사 붙고 이후에 사법시험 붙는 바람에 사법연수원 기수가 한동훈보다 늦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동훈 사단이다 어쩌다 그러는데 좌우지간에 이복현과 한동훈의 모습을 이렇게 제가 비교하거나 이렇게 보면서 두 녀석 다 좀 색깔이 다르긴 다르구나 이런 생각 갖고 있었고, 한동훈은 특히나 자신의 아집과 출세에 사로잡힌 아이라는 것을 제가 진작에 꿰뚫어 봤었어요. 왜? 문재인 시절이 지 인생의 화양 연가였다고 떠드는 놈 아니겠습니까? 이런 애들은요 똑같아요. 위에서 지시 내리면 무조건 가서 물어오는 놈들이에요. 사냥개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예를 들면 김영삼이 같은 정말 깜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사람의 한 짓 중에 가장 악랄한 짓이 뭡니까? 이인재를 출마시켜서 김대중이를 당선시킨 거예요. 이인재를 출마시키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운 사람은 당시 안전기획부장 권영애고, 결국 그렇게 해서 이회창이를 꺾은 거죠. 그때도 부정선거는 어느 정도 했겠지만은 어쨌든 결과가 김대중이가 근소한 차이로 이겼어요. 50만 표 차이입니까? 100만 표 차이도 안 되는 근소한 차이로 이겼습니다만은 덕분에 대한민국은 그 김영삼 정권 때부터 이미 좌경화로 넘어가고 있었고, 김대중이 때 이르러서 본격적으로 북한과 내통하는 북의 신여 집단, 북의 환관 십상시 집단으로 변모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근무했던 국정원도 서서히 붕괴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어제 서울대학교 그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대학 본부 건물과 도서관 사이에 있는 그 공간을 우리가 아크로 혹은 아크로폴리스라고 불리는 그런 광장이었는데요. 그곳에 도서관에 올라가는 계단에서 층층 이렇게 앉아서 대통령을 지지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복귀와 함께 탄핵 반대, 그다음에 탄핵 무효 이거를 위한 집회를 하기 위해서 모였다가 종북 좌익 쓰레기들의 방해 책동으로 인해서 결국 5시부터 8시까지 예정되었던 모든 우리 자유우파 학생들과 시민들의 행사는 그 종북 쓰레기들의 난동과 준동으로 인해서 거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간에 뭐 알고 있는 지인이 와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 앞에 어떤 무슨 색깔의 옷을 입고 있는 여학생이 하나 있는데 앞만 봐도 중국에 갔습니다. 봤더니 서울대학교 과잠도 아니야. 다른 학교 과 잠바를 입고 와서 그 60대 70대 그 노쇠한 그 좌파 쓰레기들과 함께 소리 지르는 거예요. 윤석열을 탄핵시켜라. 뭐 이러면서 악을 얼마나 썼는지 내가 딱딱 등을 쳐서 돌려서 보고 너 중국 사람이냐? 그랬더니 그 여자애가 말이에요. 얼굴이 막 뻘겋게 달아 올라갔고 흥분한 여자애 같아. 그러니까 거의 그냥 막 사령을 다해서 악을 쓰는 거야. 윤석열 탄핵시켜야 된다고. 아니 그런데 타학교 학생이 서울대를 왜 와? 진학교도 아닌데? 이게 뭐야? 일당받고는 중국 애들이라는 거밖에 해석이 안 돼. 그리고 그 전면에 서서 그 우리 원래 행사를 하려 했던 서울대 트루스 포럼과 반대되는 소리와 고성을 지르는 애들 보니까 다 젊은 애들이 제법 있었는데 전부 다 한국인처럼 안 보이더라고. 중국 애들이야. 지금 이 정도로 우리나라가 중국에 의해서 점령을 당해 있어요. 자, 국민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되겠죠? 지금요, 한중 간의 전쟁이 결코 아닙니다. 예? 한중 간의 전쟁이 아니에요. 뭐냐? 이거는
전쟁 자체는 미중 간에 지금 하고 있어요. 미중 간에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불똥이 우리 한반도까지 튀어버린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정신들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저 종북 종종 쓰레기들의 거짓말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 거짓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런 점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는 자유우파,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다들 분연히 지금 떨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 일방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옹호한다고 해서 그게 옳은 소리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잘못한 부분이 있고 실수한 부분이 있으며 이것은 고쳐나가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가 늘 강조를 합니다만은 아는 것만큼 보이고 아는 것만큼 들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는요, 자기가 전문적이지도 않아요. 저는요, 사실 경제 분야나 이런 쪽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그게 도리죠. 그러나 요즘에 벌어지고 있는 국정원이 화두가 된 부정선거 혹은 홍장원의 궤변과 거짓말, 이런 거는 제가 그 회사 출신이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빠삭하죠. 지금도 제 머릿속에는 그래, 이 건물에 뭐가 업무를 하고 있지,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래, 여기서 치면 일로 공이 넘어가겠지, 여기서 치면 일로 돌아가겠지, 다 눈에 보여요. 왜? 20년밖에 근무를 안 했지만 누구보다도 열심히 근무를 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선에서 현장에서 뛰었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어요. 일례로 저희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나서 100일도 안 돼서 저희 장모님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저 앞으로 부의금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때 농담 삼아 우리 선배들이 그랬다고요. 야, 투표하면 네가 앞으로 국정원장 하겠다 그랬죠. 그러나 그렇게 저에게 부의금이 들어온 것도 뭐냐면 그만큼 업무적으로 타 부서하고도 원활하게 좋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알지도 못한 놈인데 저희 집 장인 장모 돌아가셨다고 누가 거기다 부의금을 내겠어요? 자, 그것은 저는 발바닥으로 뛰어다니면서 일했지 입으로 블랙이온을 한 게 아니에요. 입으로 공산당 빨갱이 때려잡은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제가 북경 대사관에 백색으로 나가 있을 때도 저는요, 주로 했던 일이 언더그라운드에 시궁창을 파헤쳐 다니면서 거기서 죽은 쥐새끼 잡아내고 죽은 너구리 잡아내는 이런 게 저의 임무예요. 그러니까 뭐 폼 잡고 뭐 안전부에서 한국말 할 줄 아는 애들 나와갖고 노닥거리고 그걸 정보 협력이다, 정보 공유다라고 떠드는 그런 업무하고는 질이 다른 것이죠. 자, 그래서 국민 여러분, 지금 나라가요, 심각하게 양분되어 있는데요,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고 여러분 집에 있는 손주 손녀들, 또 여러분들의 아들 딸 자녀들에게 나라의 현실을 좀 올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로 알려주시고 우리 젊은이들이 깨어나고 있잖아요. 깨어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100가지를 잘못했다 하더라도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번에 부정선거를 이슈화하고 거짓말을 들춰내고 이 공은요, 건국한 것만큼이라고 크게 평가를 하고 참 잘했다, 이런 긍정의 평가를 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대통령 직무 범위 내에서 국가가 엉망이 돼서 계엄령을 포고를 했는데 그게 무슨 내란이라고 떠듭니까? 여러분들, 김병준은요, 조만간에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에서 제명시킬 대상자 중에 1번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이 계속해서 이 나라를 반대하고 친일이라고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욕하고 있는 이종찬 씨. 그리고 3번 타자가 이번에 함부로 입을 놀리고 다녔던 홍장원이. 그 다음에 이제 특전사령했던 곽종근이. 이런 애들이 이제 전부 다 제명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육사도
지금 장군이 아닌 동기회장이 최초로 나오면서 굉장히 지금 혁신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결과를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 육사가 변할 수 있고 육사가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들의 육군 사관학교 되겠다 하면 국민들도 그걸 받아주셔야 되겠죠. 그러나 예전 시절에 무슨 뭐 특권을 가지고 날라다녔던 육사들, 또 그 이후에는 또 유신사무관으로 공직사회에 거저 날라와서 먹고 살았던 그런 육사들, 그런 사람들까지 다 좋게 보이진 않아도 되겠지만 적어도 이제 육군사관학교 동문들이 정신을 차리고 똥별들의 그 고루한 생각을 벗어나서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는 군대가 되고자 한다면 그건 또한 국민들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번에 제가 서울대학교 캠퍼스를 방문하고 그 현장에서 벌였던 그 난동, 종북 쓰레기들의 그 포악하고 극악무도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소회를 좀 이 시간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꿈이 있어요.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절 바르고 품위 있고 격조 높은 대한민국의 우아한 미래를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종북 세력의 좌파들,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칭하는 이런 개쓰레기만도 못한 거짓의 주둥이들, 북한을 대한민국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 중국 공산당의 발목이 잡혀서 그들의 지시사항을 복명복창하고 있는 가증스러운 친중 정치 몰입애들, 친중 학자, 친중 공무원 등등, 우리나라에서는 친중 요소를 제거해야 될 분야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능할 수 있다면 일론 머스크가 미국에서 다치 정부 효율을 만들어서 온갖 쓰레기들을 청소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도 또한 그 작업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지금 제가 뒤를 돌아다보고 옆을 찾아보고 해보니까요, 애국심과 충성심이 넘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나 요즘 제가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은 20대들도 있고 10대들도 있고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능한 충성스러운 애국주의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발현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같이 움직여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국민 여러분, 힘을 내십시다. 그리고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 했습니다. 정신을 한 곳에 모시면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꼭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을 모아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무산되고 윤 대통령이 다시금 복직하셔서 다시금 이 나라의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자유민주주의가 민주공화국으로, 또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의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그 모습대로 대통령이 영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몰아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 인격적으로 완성된 사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했던 일들이 모두가 잘한 일이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날의 과거, 지난날에 부족했던 그런 결함들은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좀 묻어두시고 윤 대통령이 복권하셔서 올바른 대한민국을 끌어가고, 또 종북 좌익 쓰레기들을 이참에 완전히 다 도륙을 해버리는 그러한 위대한 대한민국의 제2의 건국이 반드시 윤석열 제2기 정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십시오. 지금은 국힘당도 대통령의 힘이 되지 않습니다. 저것들은 중국 공산당에 이중됩니다. 민주당은 말할 것 없는 중국 공산당의 신복들입니다. 우원식이가 지금 의원 내각제로 바꿔서 한번 수상 한번 해보겠다고 이러고 꼴값을 떨고 시진핑 앞에 가서 꼬리를 흔들고 했어요. 그거를 하면서 또 뭐라 그럽니까? 중국인들의 무비자 입국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이런 망언을 짓거리고 왔죠. 자, 시진핑 입장에 그랬을 겁니다. 그래, 잘 왔다 원치가.
제명이 저 녀석은 앞만 봐도 싹수가 노라니 너라도 의원내각제로 바꿔서 나의 충직한 신하가 되어다오. 이런 말을 개별적으로 했겠죠. 네, 그런 추론이 됩니다. 제가 만약에 따라갔더라면 통역을 갖다가 정반대로 해줄 수가 있었을 텐데. 네. 어찌됐든 지금 이와 같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참담한 일들이 민주당 쪽 아이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자, 그러나 국민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윤석열 대통령은 살아옵니다. 그리고 지금은 윤 대통령이나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믿을 때라고는 뭐밖에 없다? 바로 국민밖에 없습니다. 진짜 말로 떠드는 게 아니라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만 믿고 의지하고 가는 그러한 윤석열이 다시금 대오각성에서 환골탈태할 것을 믿으면서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오늘도 저희가 마련한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 또 신규 채널인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